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거나 또는 여기서 뒤처진 나라들이 잘못하면 도태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의 현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 두 번째 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9월 들어서 감소하니까 이게 벌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가 나온 것이다 이라는 분석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지금 뭐 아직 반도체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고 이제 봐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오면 이게 진짜로 본격화돼서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10월부터 판매량이 더욱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섹터마다 다릅니다. 일단 뭐 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수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기차와 관련된 요번에 가장 큰 화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이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이슈라서 9월 달도 뭐 일부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7,500불 정도면 작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 중에서 뭐 유사한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독보적으로 우리 현대차가 전기차가 뭐 테슬라의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당장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객들의 웨이팅 리스트가 워낙 길어요. 지금 신청하면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만약에 수요가 좀 보조금이 낮아서 좀 줄어들면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또 여타 지역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속돼서 2025년도에 공장을 돌리려고 했는데 뭐 사실 2024년 정도는 이게 사실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의 전기차의 그 순위가 이제 푹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현대차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이렇게 통과돼서 결정된 상황, IRA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라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든 겁니까? 대응이 참 잘 못됐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발표한 정책의 이름이 아메리칸 잡스 플랜입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에요. 그 아메리칸 잡스 플랜을 모태로 해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빌드 백 베러도 나오고 인프라 부양안도 나오고, 빌드 백 베러가 안 되니까 이번 이름을 바꿔서 IRA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정책들의 근간은 미국 내 일자리 확보입니다. 당연히 이번 같은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분은 USMCA라는 나프타를 대체하는 이 법안이 이미 체결이 돼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게 되면 관세를 물게끔, 그게 2025년 이후부터예요. 그게 이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전기차안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좀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사실은 막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캐나다와 그 멕시코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전기차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북미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립한 전기차는 가능하게끔 할 수 우리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되겠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잖아요. 네, 이번 그렇죠. 그 안에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립까지 전기차에 대한 조립까지도 조금 확장을 시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잃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거 FTA 한미 FTA 위반 아닙니까 사실 이거?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네. 최혜국 대우가 기본 조항인데, 네. 근데 뭐 미국은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예. 미국이니까 중국이니까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일어날 상황이고요.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는 자국 내 생산, 자국 내 수요를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세대의 이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요. 이제 유럽이 미국 따라 하지 않겠냐 당장.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많은데 뭐 지금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진출 다 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인도 같은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내수 시장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데 네.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으려면 이제 우리 땅에 공장 안 지으면 뭐 팔아. 이 정도 수준의 미국처럼 저렇게 정책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왜 내수시장 큰 나라들은 전부 미국 따라서 정책 내놓으면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우리 뭐 현대차는 그래도 거기다 공장 세우면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떡하고 우리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IRA로 그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의 관련 장관이 이미 얘기를 했고요. 우리도 미국식 IRA를 도입해야 된다. 영내에서 만든 전기차들만 보조금 주자. 그렇게 지금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독일이 이제 과거에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슬금슬금 유럽 시장에 자동차 부분은 이미 굉장히 잠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도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수출형 국가들은 앞으로 되게 국가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이 아마 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사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아주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서 이런 그린 산업이든지 이런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정부의 투자, 그리고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국내 시장을 확 확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젊은 층의 인구가 충분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테스트베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옴니아폰, 제가 맨날 예로 많이 드는데, 옴니아폰이 그 많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옛날에 옴니아폰 쓸 때요, 부장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으려면 배터리를 빼야 되더라고요. 이게 종료가 안 됩니다. 종료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능했던 건 이제 옴니아폰만 해도 그때 그걸 써줄 진짜 엄청난 테스트베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젊은층, 청년층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에 과연 그런 게 존재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산업이잖아요. 그린 산업 미래 산업이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전체를 사실은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이런 쪽으로 꽉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된 그런 가격 경쟁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3국으로 이제 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죠. 미국, 유럽은 현지 생산으로 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자발적으로 이제 여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가 그러려면 국내에 이런 그린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 업체들이잖아요. 글로벌 업체들이고 이 대전환의 시대를 굉장히 잘 대체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뭐냐면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재벌 체제 이런 것들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린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거든요.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은 다 중국입니다. 네. 어떤 그린 산업이든지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빠른 전환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거기는 국가가 딱 얘기를 하면 다다닥 움직이죠. 네. 우리 지금 대기업들의 체제가 사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린 산업 곳곳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 막 예전에는 뭐 일부 기자재 만드는 이 정도에서 지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의 확장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런 그린 시대의 대박, 한국은 쪽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미국을 이제 태양광 국가로 완전 변신시킬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광 발전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것도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공사 중단되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점점 더 이런 어떤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도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IRA처럼 뒤늦은 대응을 하지 않도록 태양광이나 아니면 뭐 풍력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다가 이 시간도 다 놓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번 IRA가 좀 과거랑 다른 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줍니다. 생산량에 비례해서 줘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그린 산업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선두권이에요. 풍력, 태양광, 뭐 전기차, 배터리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그린 산업의 A부터 Z까지 제조를 다 할 수 있는 국가는 원스톱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과 한국.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이제 이 신냉전 체제, 자국 우선주의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잘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대규모 시장을 열어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어쨌든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 내수 시장에서 경험의 축적이 계속 돼야 그렇습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험의 축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뭐 이미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해외로 이미 다 진출을 해 있고요. 미국, 유럽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문제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죠. 우리나라의 경제.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좀 빠른 어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날씨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겨울 사계절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니까 태양광 발이 되냐? 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바다에 지금 풍력 발전소를 지을 땅이 도대체 어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태양광 풍력 그 땅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후 조건이나 아니면 지리적 조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요? 다 가짜 뉴스죠. 우리 그냥 태양광으로 따지면 독일, 영국, 일본 다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조도가 높질 않아요. 네. 높질 않은데 대부분 국가들이 연간 설치 많이 했을 때 거의 10기가 육박할 정도로 연간 설치량이 올라갔었거든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1년에 뭐 기껏해야 1기가 정도 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보급정책 확대 때문에 4기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해서 대규모 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위축이 돼 있거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아까 제가 독일 얘기를 말씀하시면 전 시간에 독일 얘기 말씀했잖아요. 일부에서 우리 독일 얘기했었죠. 날씨. 그때 독일이 전국토의 2%를 풍력에 할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 전국토의 2%요? 전국토의 2%입니다. 독일 땅이 엄청 넓은데. 네. 그래서 뭐 못하는 주들은 많이 하는 주들한테 사와라. 권리를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 정도의 정책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죠. 오히려 이격거리를 갖다가 뭐 규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산에는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재를 둔다거나 이런
정책적으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해상 풍력 마찬가지예요. 삼면이 바다인 국가에서 해상 풍력이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국가에서 해상 풍력을 해야 됩니까? 물론 북해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바람도 해상 풍력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상 풍력이 계획만 잔뜩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 우리 민간 기업들의 아리백 이슈들 때문에 늦춰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환경 파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산림을 뭐 태양광 때문에 산림이 파괴된다. 뭐 그다음에 이걸 받아야 하면 뭐 새들이 죽는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거는 이런 얘기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신규 발전 설비들이 세워지잖아요. 100개가 세워지면 80개에서 90개가 풍력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원이면 어떻게 그런 트렌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왜 IRA의 미국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원을 갖다가 수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육성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막 멀쩡한 앞에 야산을 갖다가 막 쫙 깎아서 뭐 흉물스럽게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환경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 지구인데 숲을 막 훼손해가지고 터빈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충분히 환경과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공존이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들 있잖아요. 산 능선에 태양 풍력 터바인이 올라가잖아요. 네. 초기 공사할 때는 당연히 좀 지저분합니다. 네. 뭐 도로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어김없이 그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요. 그 지역들은 대부분 다 요즘 그 근처에서 차박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일부러 풍력 발전기 많은 곳에 그 네. 대관령 이런 게 관광지로 저도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관광지가 되고 네. 있죠. 그리고 해상 풍력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그 어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네. 요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고서들이 해상 풍력 단지 주변에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건 이미 검증된 거예요. 네. 밑에 구조물이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우리 보시면 어족 자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 그냥 던지잖아요. 바다에다가 네. 어떤 뭐 집 같은 걸 네, 만들어 동일한 시멘트로. 역할을 합니다. 진 그래서 역할. 네.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보고서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단위로 이게 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지금 현재 환율로는 1,300조 원이 넘는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선진국들은 투자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도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가로는 우리가 이미 도태되어 있고요. 이미 도태되어 있고요. 기업들은 대신 이제 이번 IRA가 중국을 많이 견제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린 산업이 워낙 발전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죠. 그러나 우리 국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늦게 하는 이런 분위기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네. 자, 이제 투자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느 섹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어느 부분이 가장 유망합니까? 그린 산업은 사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 이제 IRA하고 미국의 이제 리파워 EU 플랜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예요. 네, 재생에너지의 예산 집행이 IRA의 예산 집행을 보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태양광 업체가 가장 좋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미국이 이제 투자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인가요? 미국 내 시장이 커질 뿐더러 이번 IRA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소재 부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생산량에 따라서. 똑같군요. 이게 네. IRA에서 계속해서 이게 파생되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큰 생산 태양광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는 요즘같이 이런 악장에 52주 최고가입니다. 주가가. 네.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주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이 큰 거죠. 그 회사는 미국 업체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태양광 부분은 우리 하나솔루션, 미국의 대규모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또 IRA 이후에 증설 발표를 크게 지금 했죠. 그다음 풍력은 이제 CS 윈드. 네. CS 윈드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역시 증설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주이고요. 뭐 전기차 관련 회사들도 중국이 무섭게 크고 있는데 중국을 막고 미국 시장을 보호해서 한다는 거니까 또 우리 회사들이 이미 배터리 관련주들로 다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대로 가면 미국은 이제 다른 에너지 의존도는 다 낮아지고 태양광 풍력 국가로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바뀌면 이 길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이번 IRA는 법이잖아요. 네.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걸 이제 이 트렌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트럼프 때 한번 검증이 됐어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바마가 임기 말기에 5년간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법적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 좋았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이 법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입법을 한번 한 거는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소송에 직면하겠죠. 저것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IRA.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건 우리나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세계 탑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 설비가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전망이 밝다하셨을 때 그럼 우리나라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 IRA 법안 통과됐을 때 이 배터리 자동차 진짜 충격이 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 산업 전반에서 시장을 잃지 않도록 정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확대입니다. 내수 시장 내에서 국내에 풍력 태양광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우리 2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지금 불과 2년 만에 28개까지 늘어났어요. 대기업들이. 근데 이 대기업들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국내 풍력 태양광으로 생긴 전력을 다 줘야지 삼성전자 하나가 아리백을 겨우 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앞으로 계속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국내 기업들이 한 40개 대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제조기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원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ESS 산업도 활발하고 수소와 관련 산업도 확보가 되고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저는 삼성에서 아리백 가입 선언을 했을 때 공포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도대체 이게 단 한 기사도 안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사인가. 아리백에 삼성이 가입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에 앞으로 공장을 안 짓겠다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지금 현 상황이 지속되면 그래서 공포감이 느껴졌는데 와 이게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나. 야 이거 정말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편을 바꿔서 우리 3부에서 도대체 아리백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에서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역시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